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자나 재벌을 보면 질투를 많이 하죠. 그들이 어떻게 재벌이 되고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그냥 까고 보는 겁니다. 자, 물론 재벌 2세는 본인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긴 하죠. 자, 하지만 재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제목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장례식 다음날 업무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휴식을 취할 여유가 없다면서요. 자, 이 정도면 정말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 기사를 보고 재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한 삶을 사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는 거죠, 사람은 다. 자, 어떤 이유로 휴식을 취할 여유가 없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올해만 반도체에 28조 9천억을 투자하고요. 디스플레이에 4조 3천억을 투자합니다. 현재 세계 1위인 메모리는 격차를 더 벌릴 것이고, 현재 세계 2위인 파운드리는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180조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약속에 근접하게 현실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고요. 반도체 슈퍼 호황기 때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작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약 5조 정도, 영업이익은 약 4조 5천억 정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이번 분기에서는 지금까지 양상과는 다르게 골고루 전 영역에 걸쳐서 다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생활가전과 TV를 합친 CE 부분은 무려 1조 5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대박을 쳤습니다. 웬만해서는 1조 못 넘겼거든요. 보통 5천억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막 집 안에만 갇혀 있다가 이제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마스크 쓰고 그냥 물건 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복 소비로 인해서 생활가전과 TV가 굉장히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도 대박을 쳤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판매량이 대폭 줄어서 정말 큰 문제가 됐었는데 심지어 마케팅도 안 했거든요. 어차피 안 팔리니까. 그 정도로 스마트폰이 정말 죽을 썼었는데 역시 보복 소비로 인해서 상반기에 비해서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에 뺏겼던 글로벌 점유율 1위 자리도 되찾았죠. 화웨이에게 1위 자리를 뺏긴 이유가 사실 화웨이는 내수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애국 소비 붐이 불어서 화웨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준 그 결과로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뺏겼었는데 다시 글로벌 시장이 살아나니까 역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DS 부분에서 역시 꽤 괜찮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상반기 때에는 사실 반도체가 다 살렸었는데 이번에는 반도체가 다 살렸다기보다는 그냥 평타 쳤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26조 매출에 6조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상반기 때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은 수량을 가져가서 하반기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었는데 의외의 복병인 화웨이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반도체 공급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삼성전자에게 한꺼번에 주문을 해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때는 반도체 실적이 그닥 좋게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보면 올해 4분기는 실적이 3분기에 비해서는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 내년부터는 다시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1위 전장업체인 하만을 삼성전자가 한 4년 전쯤에 인수를 했었죠.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도 유튜브를 인수하고 거의 몇 년 동안 적자에 시달리고 엄청난 조롱을 받았습니다. 뻘짓했다. 희대의 악수였다. 천하의 구글이 잘못된 선택으로 매우 큰 손해를 봤다. 이런 정말 비아냥을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 유튜브의 영향력은 메이저 방송사들 상대도 안 됩니다. 자, 구글이 이렇게 유튜브를 오랜 기간 동안 키워왔듯이 삼성전자도 지금 당장은 별 볼 일 없지만 하만을 분명히 큰 기업으로 더 성장시켜 놓을 겁니다. 자, 물론 하만은 인수할 때 당시에도 이미 세계 1위 전장 업체였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고 전반적인 경기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10년 후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올 연말까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35조 2천억을 투자하고요. 전체 시설 투자액 중에서 82.1%가 반도체 분야에 집중됩니다. 삼성전자의 미래가 반도체에 달려있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거죠. 그리고 향후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장도 늘려나가고 있고 장비도 계속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밀고 있는 분야가 파운드리인데 지금 대만의 TSMC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TSMC에 맞서기 위해서 대당 2천억을 호가하는 EUV 장비도 지금 도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에는 평택에 30조를 투자해서 축구장 16개 이어붙인 크기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이미 지금 가동을 하고 있죠. D램은 양산하고 있고 V낸드와 파운드리 제품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화성에 있는 EUV 파운드리 라인에 7조 4천억, 중국의 시안 메모리 반도체 라인에도 17조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인데 4조 3천억을 올해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이제 LCD 사업은 중국에 다 매각을 하고 퀀텀 닷으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베트남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23일에 귀국하자마자 또 일본 출장을 준비 중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바쁘게 움직이죠. 이 삼성전자가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 회사냐면요. TV에서 소니를 꺾고 1위,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애플을 꺾고 세계 1위를 한 날에도 위기를 언급할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면 축하할 만도 한데 그 당일날조차도 위기라고 말할 정도면 도대체 목표가 어느 정도라는 건지 참 짐작하기도 어렵네요. 자, 이 정도 마인드를 가진 회사라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인드를 갖는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